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 다가오는데요.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같은 기관에서 진급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입학하는 경우는 아이와 부모님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고 진급하는 경우에는요. 이 같은 기관이지만 새로운 교실과 친구들을 만납니다. 선생님도 달라지겠죠. 아이와 부모님이 3월이 즐겁고 희망차기 위해서 우리 아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응 잘 하려면 어떤 준비하면 좋은지 유치원, 어린이집 적응 가이드 준비했습니다. 적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엄마와 아이의 신뢰감을 높이는 등 정서적인 준비가 아주 중요한데요. 정서적인 부분이 결핍되면 아이 마음이 불안해져서 적응이 더뎌집니다. 정서적인 부분을 충족시켜 주려면 다 아시는 것처럼요.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어린 동생이 있는 경우에는 네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 동생하고 엄마는 널 기다릴 거야.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자주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유치원 가 있는 동안 동생과 엄마가 사라지면 어쩌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안감을 아이는 갖고 있거든요. 엄마가 워킹맘이라면요. 회사에서 너 아주 많이 생각해. 이런 말 수시로 해주면서 안아주셔야 됩니다. 정서적인 충족은요, 부모님이 준 만큼 오는 건 아니지만 많이 할수록 효과가 높은 건 사실이지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충족시켜 주면서도요, 준비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자조 능력입니다. 아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 부분은 준비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이유를 알고 확신을 갖고 지도하면 효과가 높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을 위해서 자조 능력을 길러주는 이유, 왜 중요한가? 어쩌면 애착보다 중요하고요. 분리불안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자조 능력 길러주는 것이 1월과 2월의 육아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5세 이상이라면 3월 정도엔 잠깐 보였다가 적응을 잘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애착 형성이 불안정한 아이가 그렇지 않을까요? 분리불안 심한 아이가 그러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적응 문제는요, 반드시 애착 형성과 분리불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착 형성 잘 된 아이도요, 3월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요, 2주, 세 번째 주 지나면서 친구, 선생님하고 건강한 애착 형성을 하면서 적응을 해 나가요. 근데 유난히 적응이 더딘 아이, 바로 자조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 난 못해 이런 아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바로 적응이 어렵습니다. 거의 확실해요.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한 만큼 효과가 있어서 더 매력적인데요. 왜 애착 형성하고 분리불안은요, 나 정서적으로 이만큼 해줬는데 충분한데 얘가 왜 이러지? 할 수 있지만 자조 능력은 준비한 만큼 연습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은요, 우리 아이 유치원 어린이집 적응 가이드, 자조 능력이 우리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적응 잘하게 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아이가 적응도 잘한다. 예요. 유난히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 의존적인 아이가 많습니다. 나 유치원 가, 어린이집 싫어. 이런 말 많이 하는 아이 보면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적은 아이예요.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적응이란 말 자체가 낯선 곳에 나를 맞춰 나가는 건데 내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선생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라 먼저 스스로 해보고 안 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가 적응을 잘하는 거죠. 나 못해 하는 아이보다요. 스스로 척척 해나는 아이가 자신감이 넘쳐서 더 잘하고요. 유능감을 느끼면서 또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잘하니까 자신감 있고 점점 더 잘하고 또 유능감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자신감과 유능감을 느끼니까 활동에도 어때요? 더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즐거움을 느낍니다. 친구 좋아요, 선생님 좋아요, 유치원 좋아요, 어린이집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기관에 다닐지라도요, 아이마다 그 기관에 대해서 느끼는 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일 아니로 외부적인 환경도 있지만요, 아이 내면의 경험에 의해서 다 좋아, 정말 재미있어, 친구 좋아 라는 기분을 느끼니까요. 유치원 가고 싶어, 어린이집 좋아 이 말은요, 그곳에서 나를 잘 맞춰 나가면서 적응을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다니게 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잘 짚어보셨죠? 프로그램은 어떤지, 교육 환경 어떤지 조목조목 잘 살펴서 결정한 기관이니까 기관에 보내면 정말 장점 많을 겁니다. 사회성, 문제 해결 능력,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문제는 뭐지요? 엄마 아빠를 떠나서 단체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도와줬지만요. 점심 식사들도 또래와 앉아서 내가 먹어야 돼요. 집에서는 화장실 가기도 편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재밌게 놀다 보니까 급해서 막 화장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 아이가 옷을 내리고 올리는 게 익숙하게끔, 또 이게 익숙한 아이여야 급하게 갔어도 실수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아이가 만약 유치원 가기 싫어, 어린이집 안 가 이러면요, 우리 선생님이 아이에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요, 아이가 밝게 웃으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잘 다니고, 엄마 나 좋아, 유치원 가고 싶어 이러면 부모님도 그 기관이 좋아집니다. 아이와 부모님 모두 그 기관이 좋아야 교육 효과도 올라가죠. 아시는 것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다양한 경험은요, 아무리 교육적인 부모라고 해도 아무리 집안을 각종 교구, 학습지, 책으로 채워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살펴볼까요? 역할놀이 하죠. 과학 영역 있지요. 도서 영역 있죠. 블록 쌓기 있지요. 미술 활동하죠. 언어 활동하죠. 바깥놀이 하지요. 동화 듣기 하죠. 이야기 꾸미기 하지요. 동시지도 하지요. 또 동극놀이도 하지요. 음률 활동하지요. 점심 식사하지요. 간식도 먹지요. 이 밖에도 활동이 정말 많습니다. 손 씻기 지도하지요. 양치하는 거 하지요. 이렇게 생활 습관 지도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실시하는데요. 이 많은 활동을 전개하면서 선생님의 지도와 관심이 필수지만 교사와 대 유아가 1대1이 아니고요. 1대 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조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도와는 주지만요, 조금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요. 또 모든 걸 선생님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조 능력 높은 아이가 자신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저 보세요. 도와달라고 할까? 나 못하는데 이런 표정과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는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또 방어 능력도 생깁니다. 특히 이런 아이 있죠. 우리 아이는요, 내성적이라서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이 더 더딜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신다면 진짜 자조 능력이 답입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아이도요, 자기가 알아서 척척한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어떻게 하지? 선생님한테 말할까? 말까? 주춤거리지도 않고요, 멈칫거리지도 않으니까 자신감 있고 활기 넘칩니다. 단체 생활이 즐겁죠. 그러면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게 하려면, 자조 능력을 키워주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너 혼자 해, 너 유치원 가면 혼자 해야 되니까 스스로 해야 해, 이런 건 오히려 부담만 주는 거니까요. 아이가 할 수 있게 자조 능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 다음 영상에서 아주 꼼꼼하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아이 입장에서 지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응하기 위해서 왜 자조 능력인가, 특히 내성적인 아이에게 왜 더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 자조 능력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곧 만날게요. 감사합니다.